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 마지막 날로서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 농축산과 농산물 유통과 농업소득과 경제통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부수장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지사항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회의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하동군 의회 검색 후 정렬 기준을 업로드 날짜로 하면 최근 영상부터 보실 수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제9회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 계획을 보면은 올해도 6월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폭염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작년에 그 축제 일정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새로 제가 듣기로도 네.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맞지?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지. 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22년 10월 17일 완료했는데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맞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축제성은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에 보면 3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 가면 맞을 겁니다. 제 뒤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제가 더 붙이자면은 작년 축제에서 축제 추진위원장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을 맡아 추진했는지 국민들도 그렇고 본인은 역시 아직까지 모르겠고 과연 꼭 필요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범위 내에서 그 의미 없는 감투 씌우기는 지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님은 물론 축제는 물론이고 축제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대해양수산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보고가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국가유산관을 저희들 한 650억짜리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국립으로 국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금방 잘 들었고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참 혜택도 많고 지원도 많고 어떻게 또 그분이 선제적으로 우리를 또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요. 이 제첩 축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위원장이면은 우리 하동 관내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해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연 김태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추진위원장께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그분한테 우리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그래서 올해는 추진위원장 또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추진위원장과의 추진위원하고 그 유대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들어보면 의자 방망이 집 던지고 이랬다는데
그 법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죠? 위원님, 제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저도 윤학배 차관님, 전 차관님이 그 위원장을 이제 맡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해수의 도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아니,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추진위를 운영하면서 의사 방망이 부러졌대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21쪽에 섬진강 신을 갈대숲 생태 조성, 생태 관광 조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그 아시는 대로 그 지금 우리 목도 공원하고 네. 신을 그 갈대숲하고 대나무 숲길이 예. 지금 조금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 배를 띄운다고 하고 했는데. 예. 그럼 이제 배를 이제 띄우는 그런 방안들도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그 행천강에 이제 다른 일반 어선들이 이제 왕래를 하니까 그 배를 띄우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그 지금 중간쯤에 바람의 언덕식으로 해서 강을 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그 만들어서 그 두 공간을 좀 이렇게 연계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매번 이제 과장님 그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어떠한 그림이 나오면 그 조감도를 그 USB에 떼어가지고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주면 저희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고 매번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다음에도 설명할 때 이런 조감도 그림을 그려오면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해화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요즘 그 초중 그 학생들 중에 생활체육 중에 생존 수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계속 그 생존 수영을 하는데 우리 하동에서는 남해에 실제적으로 우리 하동 수영장을 이용을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것들 그 체험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에서는 남해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해보다는 우리 하동의 해와달 거기 있는데 그 생존 수영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조성을 한다면 외부에서도 우리 하동에 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다 수영이라 해서 남해 한번 안 갔다 와 보셨죠? 예. 예, 그 한번 갔다 와 보시고 그 애들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학교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럼 우리 하동도 홍보도 하고 실제 바다에서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해와달 그도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예, 이하우 의원님 말씀.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업무 보고 아닙니까, 그제? 그러면은 행정에서 이제 1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를 짜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그 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말, 그걸 해야 된다는 이런 걸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걸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와달 이것도 내 8대 때부터 내 말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가 그래,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 유치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 그 별천지 아동 건강행복학교 운영을 보면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올해 소요 예산으로 소멸 대응기금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을 보면 2월부터 사업홍보 코디네이터 모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이 과정이 예산 2천만 원, 이후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업무별 찾아가는 교육 지원 예산이 2,500만 원인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투자 계획상에는 4천만 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보고 부족할 경우에 나머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업무별로 찾아가는 교육 지원 예산은 2,500만 원? 나중에 연결해서 할 때 그 정도 필요하면은 하반기에 추경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강사 4명, 코디네이터 20명, 교육 프로그램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 산출 기초와 잠깐 부장님 예. 그 강사료 산출 기초와 예. 교육 프로그램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 등 건강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 기준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교육 종료 후 근무 시간이 주 4일 14시간씩 근무했을 때 24년 기준 월 보수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대요. 계산해 보니까 다 지자체에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20명이 만약 우리가 근무를 하면은 남은에서 2,500만 원으로 한 달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전에 이제 코디네이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건강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양성을 하려고 올해 사업을 넣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2,500만 원으로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운영을 못 하는 건데도 우리가 20명 근무한다 했다입니까? 일단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더 확보하려고 해놨던 겁니다. 그럼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부장님 이것도 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주요 성과를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다며 2023년과 2024년에 판매액을 기재했는데 2023년 판매액이 4억 8,906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3년에서 그 판매액이 5억 4,769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계 방식이 다른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862만 8천원이 차이 납니다. 이 정도면 성과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만한 수치입니다. 또 10페이지. 반성 및 개선 사항을 보면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마케팅 역량 및 참여 농협 간 편차 발생, 기초 생산자 조직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등으로 실질적 농산물 산지 유통 성장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개선 방향으로 품목 중심 생산 마케팅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지 유통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업무 보고의 반성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1년 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해법을 알고 있지만 2024년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그걸 개선을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래 학교 급식 분야에 반성할 점과 개선 방안 역시 1년 전인 2024년 업무보고 자료가 또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업무보고까지는 개선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푸드플랜 저희들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개선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꼭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지금 처음 와놓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해당 부서를 담당하시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 소장님, 바쁜 업무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것들은 정례회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간담회를 해도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게 농축산과가 왜 오늘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한우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과장님이 좀 갔다고 지금 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한우 총회가 더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대의기관 의회에서 부르는 의회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죄송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농축산과 업무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안 받는 걸로 하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업무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하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소장님, 소장님을 뭐라 해서 내가 뭐라 하라고 해서 성질이 급해가 소장님 오기 전에 내가 우리 직원님들한테도 좀 했지만은, 자,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거를 다 받았어요.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회기가 있을 때는 이장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자, 이렇게
그거를 해서 우리가 참석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그 총회 있는 줄 알아. 그 이 겹치다 보니 근데 그러면은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예, 맞습니다. 어지라든지 이래가 사전에 의회에 오늘 이렇게 겹치가 있는데 어떻게 되려고 모르니까 뭐 시간 조율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조율도 없이 너무 진짜 그 우리 의원들 그 실망시키지 마이소. 우리가 과장들하고 뭐 이런 소장님들한테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그다음 뭐 행동이 이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면 상할 겁니다. 우리가 꼭 뭐 행정에 그거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기간은 행정에서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래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하동군 살림을 1년 동안 잘 살아가자는 이런 업무 보고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불상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요번 일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예.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 대하여 더 질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센터 소장님한테 하실 거죠? 아, 예,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우리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가든 조성 사업이 있어가지고 추진 사항은 알겠고 추진 계획에 보면 올 9월 달에 이제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 착수를 하네요.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기대 효과를 보면 하도 세계차 엑스포 가든 조성을 위해 힐링, 관광, 산업 연계한 하동차 로드 실현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하동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 그 현재 그 차문화센터에 오른 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한 2만 5천 명, 6천 명까지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차문화센터 와서 또 그 주위에서 또 관광을 하고 또 먹거리를 또 먹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또 요걸 함으로써 더 또 많은 또 우리 하동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저는 위치가 그 이제 마을은 성무마을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재 그 우리 그 차 박물관 앞에 그 우리 현재 그 우리 저기 그 문화 축제하는 그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하고 같은. 아 그래 저는 조감도를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차문화센터 나는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문화센터 광장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조감도도 보니까 너무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엑스포 가든을 조성을 한다면 그 가든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현재 그 안에는 저희들 그 일단 그 공원을 조성하고요. 공원, 첫째 네. 공원. 네, 그 다음에 원래 공원돼 있는데 이 안에 공원이 또 들어가고,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매력 있는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일단 매력 공원. 예, 예. 그 다음에 또 건물 한 동이 들어갑니다. 2층짜리. 건물 한 동, 네. 2층짜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그 성문마을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예. 그 이제 입구에 저희들 또 그 마을 정비 뭐 큰 건 아니고 보니까 입간판 성무마을에 정도. 먹거리 타운 정비하고 골목길하고 간판 정비되어 예, 있네요. 그 정도 하고 이제 좀 밝게 해서 가로등 좀 설치하고 그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그 건물 한 동은 그 사용 용도가 뭐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그 여러 가지 그 체험존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예. 또 기타 뭐 우리 체험이라면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차 관련해서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우리 운영할 그 계획입니다. 체험, 그 녹차 그
안에 보면은 야생차 그 문화센터 안에 보면 체험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던데. 이제 그런 체험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뭐 요즘 뭐 AI 체험되고 여러 가지 체험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하고 예. 이제 공원 앞에 공원하고 건물 한 동 2층 짓고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성모마을 먹거리타운 정비해갖고 32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2억을 들여서 우리 하동 지역 경제 활력에 제고를 하겠다 말씀이신데 그 기대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말 그 우리 하동의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로 한번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로 조성을 한번 해보시고 예. 혹 이제 저희들도 가장 오실 때 그 간담회 오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오셔갖고 자랑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또 네.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준비해서 한번 그리 왜냐하면 이런 예. 사업을 하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우리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가볼 수도 없고 또 가자마자 일일이 보고 받을 수도 없으니 예.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박희성 의원님, 예, 축산가 안 그, 되겠잖아. 축산가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가인데 약간, 예, 유통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통가에는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두 개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6페이지에 보면 28회 야생차 문화축제가 있죠. 네. 이게 24년 대비 25년에 조금 확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주로 이제 또 이 젊은 층으로 좀 이렇게 또 젊은 층을 차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조금씩 다양하게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주로 야생차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화계면, 악양면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1회 때부터서 쭉 이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악양면이 이렇게 지금 어느 날부터서 축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악양면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녹차연구소가 이제 녹차앤바이오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예, 물론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예정한다 하면 바이오 진흥원장은 언제쯤 채용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저희들 구성하고 저희들이 공고하고 한 뭐 2, 3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하동군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입니다. 네. 지금 집행부 조례는 없어서 제가 지금 거기 제출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손을 따듬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그 하동군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는데 제47조 2항 제1항 3호 및 4호에 따라 하동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되면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녹차연구소의 소장은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 이제 바이오진흥원장은 여기 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27쪽에 하동을 먹다 하동 별맛축제 작년에 굉장히 성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간이 그때는 3박 4일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3박 4일 했죠. 근데 2박 3일? 예, 2박 3일입니다. 아, 2박 3일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요건 뭐 준비 기간을 저희들 미리 이거는 준비 예, 기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준비 예, 기간이고. 행사는 이제 작년에 준해서 기간 동안 그러면 10월 달 할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우리 또 다른 또 우리 농업 경영 축제도 있고 해서 서로 한번 연관 지어볼까 한 여러 가지 좀 조금 날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10월 달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별마 축제 이게 이제 2억 8천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간은 이제 준비 기간은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준비 기간이라고요.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예, 아니 예, 행사는 몇 월 달에 할? 행사는 작년에 10월 4일 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예.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하동군에서 어떤 특정 업체들에게 참여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하동의 맛을 한번 내보겠다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예, 저희들 공고와 같이 또 혹시나 또 우리가 꼭 뭐 나왔으면 하는 또 우리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또 저희들 권유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공고는 언제 합니까? 예, 한 저희들 7월 정도 하겠습니다. 7월 정도? 그러면 지금 하동에 그 100가지 메뉴를 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뭐 여기도 또 탈락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또 이게 우리 또 군 행사다 보니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심사를 그럼 해야 이 들어오는 이분들한테 지원도 있습니까? 저희들 부스 예, 부스만 지원하고. 그 기타가 안에 뭐 농산물 개구통 지원에 그러면 그 냉장고 등 사업체에서 이걸 하시는 분 사업체에서는 우리 군에다 돈을 내는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없고 예. 부스만 우리 군에서 예, 저희- 지원해주고 예, 예. 모든 재료는 자기 해갖고 자기 재료는- 수입은 예.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럼 효과는 뭐죠 우리 하동에? 그때 아니 대성황이었다고 그 뭐 사람들이 참 잘했다 이번 이제- 축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하동 먹거리를 저희 대내외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농가는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저희들 하동 고유의 향토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동의 맛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하동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까? 예,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2025년에 변화에서 지표로 보는 변화를 보면 사업에 대해 정량 목표를 수치로 포기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의 임대 횟수를 정량 목표로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이 목표로 정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를 그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또 필요로 하는 장비는 이렇게 부담 없이 그 홍보를 해서 부담 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임대수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목표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임대 횟수를 정량 목표에 정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정성 목표는 그냥 이거 수치를 외적인 걸 보지만은 이거는 추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정량 목표로 정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 횟수가 많으면 사업이 활발해지는 기고 그 다음 임대 횟수가 적으면은 그렇지 못하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저렴하게 좀 기계를 빌려 쓰시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많이 그 임대수를 좀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정량 목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임대수는 공무원의 의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이 필요 여부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2024년 추진 사항만 보더라도 233개 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받은 농가들은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 또 중소농들이 필요한 농기가 있습니다. 뭐 제초기라든지 뭐 관리기 이런 농가들은 이렇게 보조 사업을 못 받은 농가들은 이렇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고 샀다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근데 사람들이 굳이 임대를 또 다른 건 안 하지요. 자기들 신청자가 샀으니까. 농기계 신청자가 많은데 그 신청한 사람들 다 우리가 100%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량 목표를 정할 때는 좀 다른 걸로 해갖고 정하세요. 이런 걸 횟수로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주요 성과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생산 지원 확대에서 배병충 종합방제 이외 지원 확대, 그 다음 5억 8,600만 원에서 13억 6,500만 원으로 133%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년도인 그때 2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종합방제 이외 지원 확대 7억에서 15억 7,200만 원으로 125억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료에 5억 8,600만 원은 언제로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요게 이제 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비교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요? 5억 8,600이. 아니, 올해 적어놨잖아요, 올해. 이게, 우겨에 업무보고 25년이니까 24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주요 성과기 때문에 22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그렇게 비교가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24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돈은? 7억에서 15억 7,200만 원으로 125%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지금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또 5억 8,600만 원에서 13억 6,500만 133%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1년 이런데 지금 그게 뭐 한걸 뭉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2024년에 전년도인 2023년에 15억 7,200만 원으로 125% 증가했다고 했는데 아니 본 예산에 한번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만큼 늘리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미 전년도에 학대 시행을 시행했다고 성과를 언급한 내용을 해마다 올해는 이만큼 확대했고 또 올해는 이만큼 확대했다고 사업비를 해마다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024년 민선 8기 들어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학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돈을 많이 일일이 했다고 예산을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민선 8기 2022년도에 들어와서 병해충을 갖다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확대했다고 이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올해 거하고 내년 거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고생 많습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동의회 질의했습니다. 배병충의 우리 지원사업 작년에 밀고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니까, 그죠? 네, 많았습니다. 올해는 뭐 제가 감사 전에 한번 자료를 싸고 뭐 지락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올해 방제하고 예고 없는 필지에 농약 건출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상위 때 내 소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센터 전체의 이야기죠. 우리 보도사업 안내 책자를 좀 잘 살펴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네, 깊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자 보도사업이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우리
보조 사업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농가의 좀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실적이 보면은 한 483농가에 한 246억 정도 그리고 융자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도나 중앙의 그 이자율이 높다고 6.8%로 이게 다른 어떤 융자 사업을 보면 뭐 이렇게 농가에서 1%, 뭐 정책자금 같은 경우 1%, 2% 그렇게 융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융자는 6.8% 너무 높다는 그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올해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그런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 사업을 우리가 그 예산 심의 때도 그런 거 좀 알려주면 좋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네. 지금, 물론, 이자 보도 사업을 떠났어요. 우리 일반 보도 사업이 사실상 농민들이 그 100% 협조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현재 지금 보도 사업이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일반 농가들. 4천만까지죠, 보조가? 이제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 아니, 지금 최고 금액이 4천만 원 더 됩니까, 보조가? 우리 일반 농가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3년도에 했던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 건 놔두고 보조가- 일반 사업들. 일반 사업은 예 4천만 원 지금 최고 4천만 원이죠. 최고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아니, 현재 많은 지금 게- 사업 중에 예. 4천, 자부당하고 4천이 지금 최고 금액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 좀 4천이 좀 많은 편에서 청년농 빼고, 예, 아니, 그 맞춤 시급은 천만밖에 안 되는 기고, 네. 통상적으로 현대화 시설도 4천이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갖고 안 될 경우에 지금 이 보조 사업이 없어서가 전화가 엄청 옵니다. 아니면 신규로 지은 사람도 농협가 줄렀어. 이거 수요를 해가지고 네. 중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이자가 비싸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중에 꼭 확보를 했어. 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좀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추경이 확보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고온 폭염 때문에 우리 전북, 전남 또 우리 경남이 작년에 피해를 많이 본 게 있죠. 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벼멸구 사실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죠? 네. 예, 그 피해가 일이 있을 때 또 같이 함께 닥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벼멸구를 좀 예찰을 잘 해가지고 어떤 조금 예방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또 좀 더 나은 그런 방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올해는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소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 회의 발행 문제들 때문에 부군수님을 잠시 출석시켰습니다. 부군수님 바른 대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3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337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분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난 1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였고
하동군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어거 의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부서는 협의를 거쳐 변경해 주었으며 업무보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불참한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냥 먼저 그냥 우리 의원님께 이런 일이 발생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열린 군정회의에 이번 임시회기에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가장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부서장님께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면 농촌사과는 오늘 또 일정이 있었고 지금 오고 있는 경기통상과도 오늘 시장에 뭐 장보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부장님 말씀대로 뒤쪽으로 좀 밀든지 아니면 일정을 조절해서 어제라도 정리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하지 못해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고 너그럽게 업무보고를 부장님 좀 받을 수 있게 보고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의회 의원님들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많이 부끄럽고 뭐 이런 일은 가장 기본적인 뭐 법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무 미숙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대의기관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정 변경이 있으면 협의해서 일정 변경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된 것들은 의원님들 충분히 관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바쁘니까 조금 바쁘게 한 것들도 있었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 개별적인 문제들은 1대1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세상에 그래 대의기관에 정례회를 갖다가 5일째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참석한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쳐서 이 2개과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들은 다음에 분명하게 불이익이 가겠죠. 다른 것들도 협의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군수님 자료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보고 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서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으며 추후 업무 보고 방식 등은 별도 논의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하동근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